봄날 기방에서 복숭아 씨 이야기. 한양 장안의 봄이 깊어갈 무렵 명월관 기방에는 연일 풍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김진사댁 도령으로 불리던 김대감은 이곳의 단골 중의 단골이었다. 50을 갓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이 멋들어진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시서와에 능통하여 기생들 사이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다. 이날도 김대감은 평소처럼 명월관을 찾았다. 마침 복숭아꽃이 만발한 계절이라 기방 마당에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기방의 기녀 중 가장 재치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춘향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20살 남짓한 나이의 춘향이는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고 눈웃음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말재간이 좋아 어떤 양반이 와도 기지 넘치는 대화로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허허, 춘향이로구나. 오늘도 꽃같이 예쁘네. 김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방 안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한편에는 계절 과일들이 곱게 담긴 대접들이 놓여 있었다. 대감마님, 오늘 장에서 좋은 과일들을 구해왔습니다. 어떤 것부터 드시겠습니까? 춘향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탐스러운 배, 싱그러운 사과, 그리고 유독 크고 탐스러운 복숭아들이 대접 가득 담겨 있었다. 김대감은 잠시 과일들을 살펴보더니 복숭아를 집어들었다. 이 복숭아가 참으로 탐스럽구나. 네, 대감마님. 이번 복숭아는 특히 크고 단맛이 좋습니다. 춘향이가 정중히 대답하며 과도를 준비했다. 그런데 복숭아를 반으로 갈라보니 가운데 박힌 씨가 유난히 컸다.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춘향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복숭아 씨를 바라보았다. 과연 씨가 복숭아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었다. 김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복숭아가 크면 씨도 큰 법이지. 뭐가 그리 걱정스러우냐? 춘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대감마님, 복숭아는 씨가 커서 아쉽습니다. 혹시 작은 씨는 없으십니까? 이 말에 김대감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춘향이의 영리한 표현에 빙그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 계집아.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정말로 복숭아 씨가 커서 과육 먹을 부분이 적어 아쉽다는 뜻이었는데요. 춘향이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눈가에 살짝 떠오른 미소로 보아 충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 과연 그런 뜻이었겠지. 김대감도 그 게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런데 춘향아, 작은 씨라는 게 과연 있을까? 글쎄요, 대감마님. 세상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어딘가에는 씨가 아주 작은 복숭아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침 다른 기녀인 월향이가 새로운 술을 가지고 들어왔다. 월향이는 춘향이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25 정도의 기녀로 경험이 풍부하고 눈치가 빨랐다. 어머,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듣고 싶어요. 아, 월양이구나. 우리가 복숭아 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대감이 상황을 설명하자 월향이도 금세 분위기를 파악했다. 아, 복숭아 씨 말입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큰 복숭아는 보기에는 좋지만 막상 먹어보면 씨가 커서 아쉬울 때가 많죠. 맞아요. 춘향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제가 대감마님께 작은 씨는 없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허허, 너희들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김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감마님, 그런데 정말로 작은 씨를 찾으신다면 체리는 어떠십니까? 월향이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다. 체리? 네, 체리는 복숭아보다 훨씬 작지만 씨도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씨 대비 과육의 비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군.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체리는 너무 작아서 한 개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춘향이가 끼어들었다. 그럼 포도는 어떠신가요? 포도는 씨가 있긴 하지만 그냥 씹어서 넘길 수 있어서 크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로다. 하지만 포도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서. 이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늙은 기녀가 입을 열었다. 명월관에서 가장 연장자인 매화 기녀였다. 에휴, 젊은 것들이 별소리를 다 하네. 대감마님, 복숭아 씨가 큰 게 그렇게 문제라면 씨를 빼고 드시면 그만 아닙니까? 허허, 매화 누나 말이 맞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로구나. 김대감이 무릎을 쳤다. 하지만 매화 언니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춘향이가 살짝 입을 삐죽거렸다. 재미? 뭔 재미? 이렇게 작은 씨 이야기를 하는 재미 말이에요. 아이고 이 계집아. 진짜 못 말려. 매화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무릎을 쳤다. 아,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감마님? 자두는 어떠냐? 자두는 복숭아보다 작지만 씨도 상대적으로 작고 맛도 새콤달콤해서 좋지 않겠느냐? 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춘향이가 손뼉을 쳤다. 하지만 대감마님, 지금은 자두철이 아니잖아요. 월양이가 현실적인 지적을 했다. 아, 맞다. 지금은 봄이니까 자두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구나. 그럼 살구는 어떠세요? 살구는 지금 나올 철 아닙니까? 매화가 제안했다. 살구.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살구는 씨도 작고 달콤하잖아. 김대감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이로다. 뭐가 신기하다는 것입니까? 과일마다 씨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 말이야. 큰 과일에는 큰 씨가, 작은 과일에는 작은 씨가 들어있지. 마치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 같지 않으냐? 맞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춘향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끔은 예외도 있잖아요. 수박 같은 건 엄청 크지만 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수박 씨는 복숭아 씨보다 훨씬 작지. 그럼 대감마님, 수박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직 철이 아니지만 여름이 되면. 허허, 수박이라. 그것도 좋겠지만 너무 크잖아. 혼자 먹기에는. 이렇게 한참을 과일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춘향이가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다. 아, 대감마님, 제가 정말 좋은 해결책을 찾았어요. 뭐 그래? 어떤 해결책이냐? 바로 이거예요. 춘향이는 과일 대접에서 작은 앵두를 집어들었다. 앵두. 앵두는 씨가 정말 작아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대감마님이 찾으시던 작은 씨가 아닐까요? 김대감은 앵두를 보며 크게 웃었다. 허허. 춘향아, 정말 똑똑하구나.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작은 씨로군. 그럼 드셔보세요. 춘향이가 앵두 몇 개를 대감의 입에 넣어주었다. 김대감은 씹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달콤하고 씨도 작아서 좋구나. 이제야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대감마님, 그런데 정말로 복숭아 씨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셨던 건가요? 월양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허허, 사실은 너희들과 이런 재미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지. 김대감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이고 정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춘향이가 김대감의 팔을 가볍게 때렸다. 하지만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매화가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풍류가 아닐까요?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럼 이제 작은 씨를 찾은 기념으로 한 잔 하세그려. 좋습니다. 모든 기녀들이 함께 잔을 들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렇게 명월관의 한방에서는 복숭아 씨를 둘러싼 해학적인 대화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복숭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작은 씨를 찾는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와 웃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시대 기방의 풍류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단순한 일상의 소재도 재치와 해학으로 승화시켜 모든 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말이다.